네, 이 세계적인 골퍼들의 플레이를 보면요, 이 그린 주위에서 어프로치로 홀컵을 맞추거나 홀컵 옆에 가깝게 붙이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홀컵에 최대한 가깝게 붙여서 퍼팅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일,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 초보를 벗어난 골퍼들이라면 누구나 시도해보고 싶은 기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부러워하죠. 홀컵에 가장 가깝게 붙일 수 있는 기술, 오늘 이 스타일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All the characters with the narrative, you spit a novel, I keep on knowledge, you just one paragraph. For the ignorant ones who don't know. 네, 오늘은요, 이 그린에서 깃대가 좀 멀리 있는 상태를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실 일반 골퍼분들은 일단 그린에만 공이 올라가면 나이스 온이라고 외치잖아요. 근데 프로 골퍼님들을 보면 깃대 가까이 붙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술이 필요한 샷이라고 할 수 있겠죠? 드라이버 270야드 한타나, 지금 여기서 그린에 올리는 한타나 역시 똑같은 샷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이 연습 많이 해야 되는 샷으로 저와 함께 한번 풀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최혜영 프로님과 함께 한번 풀어가 볼까요? 네, 일단 우선 클럽 선택부터 먼저 알아볼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프로님 주로 샌드위치를 많이 사용하죠? 보통 아마추어 골퍼 여러분들은 그린에 가까이 볼이 왔을 때 멀든 가깝든 또 깃대가 그린 앞쪽에 있든 중간에 있든 아주 멀리 있는 깃대든 간에 샌드위치를 들고 일단 갑니다. 그냥 샌드위치로 치면 좀 많이 뜨면서 그린에 그 깃대에 가까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공이 좀 많이 굴러가지 않고 샌드위치 자체가 이제 로프트가 많다 보니까 이제 피칭 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린의 가운데나 조금 뒤쪽 편에 깃대가 있을 때 편안하게 스윙을 해도 이제 그 그린에 공이 가서 깃대 방향으로 조금 구름을 가지면서 이제 홀에 가까이 붙일 수 있는 그러한 그 클럽이기 때문에 피칭 웨지는 뭐 그린에서 깃대가 가운데 있거나 또는 조금 멀리 있을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좋고요. 지금 여기에서의 상황은 보면 이게 지금 한 120야드 정도? 네, 한 110에서 120야드 정도. 네, 그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깃대가 아주 그린 끝에 가서 꽂혀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어필로 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로 저 거리만큼, 그러니까 뭐 100m를 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샌드위치로 여기서 아주 잘 스윙을 해서 아주 잘 맞은 샷을 해도 그린 중앙이라든지 또는 그린에 좀 가깝게, 그린 시작하는데 가깝게 공이 떨어지지 깃대 끝까지 굴러서 홀까지 가는 그러한 샷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뭐 프로들도 실제로 깃대가 저렇게 끝에 있을 때는 샌드위치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피칭이라든지 뭐 피칭보다는 사실 9번 또는 8번 아이언으로도 그린 중앙에 떨어뜨려서 굴러가서 런을 좀 발생해서 이게 훨씬 더 과학적이고 또 아주 이지한 스윙을 만들면서 그 그린에 가까이 붙여서 원퍼스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샷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풀 스윙 하지 않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한 4분의 3 정도 스윙을 컴팩하게 해서 저는 그 9번 정도를 사용해가지고 그린 앞이나 또는 중앙에 떨어뜨려서 약간 이렇게 그 굴러서 홀까지 가는 그러한 샷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뒤에서 에임할 때 이렇게 그린 상황을 좀 살펴야 되는데요.
그린은 이제 어필이면서 깃대까지는, 그리고 좌에서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흐르는 그런 그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약간 좌측으로 에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은 좀 오른발 쪽에 구름을 가지고 깃대를 향해서 공이 가야 되기 때문에 공을 약간 오른발 쪽에 놓고요. 오른발 쪽에 좀 놓고, 그 다음에 몸무게는 좀 왼발 쪽에, 그 다음에 몸은 타겟 방향을 향해서 서지만 발만 이렇게 그 오픈 스탠스, 즉 목표에 약간 왼쪽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약간 구름을 갖게 하고 좀 컴팩트한 스윙과 4분의 3 정도의 스윙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또 볼을 잘 컨택을 하기 위해서 약간 클럽에 로프트를 좀 죽여서 클럽 샤프트의 끝을 조금 왼쪽에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럽은 조금 짧게 잡고, 그 다음에 스윙 한번 해보겠습니다. 골프장 꼴불견 갤러리 편. 오늘은 골프대회 갤러리들의 꼴불견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대회가 시작되고 선수가 야심차게 티샷을 준비해요. 베스트 컨디션으로 스윙을 시작하는데 이게 웬일? 전화로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분이 여기 계시네요. 선수에게 가장 민감한 순간이건 말건 자기 일이 아니에요. 동화매너, 골프매너 다 집에 두고 오셨나봐요. 두 번째 꼴불견이에요. 선수를 따라 이동하는 갤러리들. 발걸음도 조심조심 걸어가는데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고 있어요. 골프 갤러리라면 잔디를 위해 골프화 착용은 필수. 그러나 꼭 이렇게 뾰족구도 신고 와서 잔디에 구멍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멍난 잔디는 대기 와서 메꿔주나요? 세 번째 꼴불견이에요. 선수가 멋지게 홀인하는 순간. 이거 무슨 난리도 아니에요. 환호성 소리가 귀를 찢네요. 무슨 일인가 해서 사람들이 돌아보니 이 선수 팬클럽에서 응원을 나왔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만 나오면 정신을 놓는 이 사람들. 소리는 뮤직 은행이나 가서 지르라고 이것더라. 골프장 꼴불견 갤러리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골프장이 무슨 양떼 목장인가요? 미취학 어린이 방목하듯 풀어놓는 무개념 부모님들. 선수가 샷을 할 때마다 들리는 셔터 소리 자제하세요. 선수가 미스샷 낼 때 다 들리는 뒷담화.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를 방해하는 꼴불견 갤러리들. 이제는 다정하심이 어떠신지. 이상 골프장 꼴불견 갤러리 편이었어요. (90대) 스코어를 만드는 아마추어 골퍼가요, 골프 스윙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80대 초반도 만들고 하는데요. 이때 이 스코어를 굉장히 줄이게 되는 그러한 스윙, 즉 이제 백스윙해서 내려오는 다운스윙을 할 때 다운스윙을 아주 인사이드로 잘 만들어서 하는 그러한 스윙 연습을 많이 하게 되다 보면요,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짧은 어프로치 샷 할 때 볼이 갑자기 쉔크샷이 나는 그러한 스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쉔크샷이 나는 원인은요, 짧은 어프로치 샷, 샌드위치나 피칭 웨지로 할 때요, 그것은 이제 몸의 자세 속에서 또 스윙 속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쉔크샷의 원인은 사실은 이제 백스윙해서 다운스윙 할 때 너무
이 클럽이 드랍 인사이드, 즉 클럽 샤프트가 그리는 이 면이 너무 이렇게 납작하게 내려오는 이러한 플랜을 만들고, 그러니까 다운스윙이 인사이드인데 너무 인사이드 상태인 대로 내려오다가 이제 임팩을 지나면서, 클럽이 임팩을 지나면서 아웃사이드, 인사이드의 스윙 궤도를 만들 때 바로 쉔크샷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어프로치 샷에서 그렇게 쉔크샷이 많이 나냐고요? 그것은 이제 어프로치 샷을 할 때 보통 자세를 취할 때요, 오픈 스탠스를 하는데 이 오픈 스탠스가 조금 심하게 되다 보면 몸까지, 즉 어깨나 히프, 무릎까지도 모두 타겟에 왼쪽 방향으로 서진 오픈이 되는 전체적인 몸 얼라인먼트가 오픈 상태가 되다 보니까 스윙 연습은 이렇게 백스윙을 가서 다운스윙 할 때 이렇게 인사이드로 잘 내려오는 것이 몸에 완전히 배어있는 상태인데, 이제 임팩트 순간에 오면서 몸이 타겟 방향에 열려있다 보니까 클럽 헤드가 임팩을 지나면서 아웃에서 인으로 갈 때 바로 클럽의 허즈 부분에 이제 공이 컨택이 되면서 싱크샷이 나는데요. 이럴 때 이제 코스에서는요, 라운드 하는 중에는 당장 그 싱크샷이 안 나게 해야지, 싱크샷이 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고치게 하려면 목표 방향에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하게 놓지 말고요, 클럽 페이스를 목표 방향의 왼쪽으로 아주 많이 닫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립을 해서 스윙을 하게 되면 곧 싱크샷은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제 싱크샷을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근본적으로 싱크샷을 고치는 방법은요, 이제 백스윙에서 다운스윙해서 내려올 때 인사이드로 내려오는 거는 좋은데요, 공을 치면서 임팩 순간에 반드시 인사이드에서 아웃이든 또는 인사이드에서 인사이드로 가는 그러한 연습을 근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공을 실제 치는 공 앞에 공을 하나 놓고 또 뒤쪽에 하나 놓고 스윙을 하면서 위쪽에 아래쪽에 있는 공을 건드리지 않고 공을 치는 연습도 있고요. 주로 많이 하는 연습인데요.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공 앞뒤에 티를 꽂아 놓고요. 힘이 좋은 남자들은 좀 더 간격을 멀리해서 이렇게 티를 앞뒤에 이렇게 꽂아 놓고요. 볼을 치면서 티 두 개가 모두 다 파여지게 하면 스윙을 실제로 이렇게 아웃에서 인사이드로 가게 되면 티를 절대로 건들지 못하고 스윙을 하게 되니까, 그것만 막아지게 된다면 다운스윙은 충분히 인사이드로 잘 내려오기 때문에 싱크샷을 막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티를 앞뒤에다 꽂고 실제로 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니다 보면 제가 지금까지 쭉 레슨을 받아왔던 저를 골프를 가르쳐 주셨던 프로님이 있잖아요. 근데
라운딩을 다니고 여기저기 다녀보면 다른 프로님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그분들께 원포인트 레슨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사실 근데 제가 원래 배웠던 프로님한테는 이렇게 배웠는데 다른 프로님은 좀 상반된 거를 이렇게 알려주시거나 예,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까지 몸에 익혀온 것도 있고 네. 또 그분도 프로님이고 네. 또 예를 들어서 최혜영 프로님도 프로님이시니까 사실 이 상반된 그 레슨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게 대해서 굉장히 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물론 최혜영 프로님의 얘기를 들어야 맞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스윙을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잘 돼서 내가 한 스윙이 잘 됐으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보다는 학생 중심으로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 중심 모델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프로들은 자신이 이제 잘 되었던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어떤 프로들은 또 자신이 잘 된 걸 가르치다 보면은 자기 스타일인데 학생들에게까지도 자기 스타일을 하게 되니까 그 스타일마다 사실은 골프 스윙은 굉장히 상반되고 반대적인 면들이 많아요. 체형이라든지 또는 뭐 눈의 주시라든지 두뇌의 발달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그 스윙을 반대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취사 선택 어떻게 잘하느냐가 더욱 중요할 것 같아요. 요점만 쏙 뽑아서 내 걸로 만들고 자신에 맞는 것만 모두 이제 자신한테 맞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스타일. 네, 오늘도 이렇게 최혜영 프로님과 함께 여러 가지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또 그리고 그림 공략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스타일 골프 포인트 정리. 오늘은 그린에서 먼 깃대를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깃대가 그린에서 먼 경우에는 거리가 나지 않는 샌드위치보다는 공이 잘 구르는 피칭 웨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은 발의 오른쪽으로 위치시키고 클럽 샤프트의 끝은 왼쪽으로 하여 각도를 낮춘 후 클럽은 평소보다 짧게 잡아줍니다. 마지막으로 평소의 4분의 3 정도로 컴팩트하게 스윙하시면 그린에서 먼 깃대를 잘 공략하실 수 있습니다. 생크샷을 교정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3개의 공을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놓고 그중 2번째 공을 정확하게 쳐내는 연습을 하면 생크샷을 교정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금 더 확실한 연습법입니다. 공의 앞뒤로 티를 꽂습니다. 힘이 좋은 남성의 경우 공과 티의 간격을 조금 더 넓혀주어 볼을 칠 때 티와 공을 한 번에 쳐내는 연습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